이스라엘이 밤사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격 순간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가자 지구 공습이 계속되면서 이제 주민들은 아기에게 분유 타줄 물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먼저 백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남쪽 라파 국경 통행로 인근. 이집트와 맞대고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피난민 수백 명이 닫힌 문이 열리길 며칠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폭발음도 이어졌습니다. وين ما نروح قصف عياط اصوات دم الجد الواحد مش عارف ايش يعمل وجايين وعارفين مش هيفتحوا المعبر يعني.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쪽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피난민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집트 등을 설득해 통행로를 일시 개방할 걸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통행로 반대편 이집트 영토엔 전 세계에서 보낸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가지 못한 채 대기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항공편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 등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The first two flights will start this week. They will bring humanitarian goods to Gaza. 11일째 폭격을 이어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핵심 인물인 오사마 마지니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마스 자금 조달에 이용되던 은행을 폭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병력 2,000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건 돕되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는 건 막는 게 미국의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움직임,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네타냐후 총리 등을 만나 미국의 지지를 전할 거란 계획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도 논의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으로 전쟁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As we've said all along, we don't want to see this conflict widen. We certainly don't want to see the IDF have to devote resources to a second front.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우크라이나를 찾았을 때와 달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하마스 미사일의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면담 중이던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5분간 벙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 2,000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전투 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란 역시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한다. 이란이 이제 대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소식은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자 이란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تداوم این رویکرد غیر انسانی میتواند شرایط را از کنترل خارج بکند. 이란 정부는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저항 전선에 의해 선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선제 조치가 군사적 행동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 군사기지를 폭격했다며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큰 건물들이 불길을 내뿜으며 흔적도 없이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에서 국경으로 접근한 테러리스트 4명을 사살했다며 폭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종이 호랑이처럼 형편없어 생각보다 인질을 더 많이 붙잡았다고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인질은 우리의 손님이라며 20대 이스라엘 여성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어린아이까지 납치해놓고 스스로를 인도주의 단체처럼 꾸미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20대 초반 이스라엘 여성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실제 인터뷰를 하는 순간 가까이서 폭격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7일 스데로트 인근 파티에 참석했다 붙잡혔다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하마스는 이 여성이 치료받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하마스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영상을 공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마스는 이 여성을 포함해 250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ولكننا نقدر مبدئيا أن عدد الأسرى 하마스의 한 고위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종이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질을 더 많이 잡고 이스라엘 사상자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인질 19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하마스 주장대로 250명에 이를 거란 전망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